생성형 AI 하면 보통 뭐 그림 그리고 글 쓰는 그런 창의적인 일들을 떠올리시죠? 근데요, 이제는 가장 엄격하고 보수적이라고 알려진 분야, 바로 금융의 심장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더 이상 단순한 호기심 차원이 아니고요. AI가 어떻게 금융 전문가들의 새로운 동료가 되어가고 있는지 그 놀라운 변화를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자, 호모 프롬프트 시대가 오고 있다. 이 말 들어보셨나요? 예전 인류가 도구를 쓰기 시작했다면 이제는 AI에게 말로 명령을 내리는 시대로 진화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AI랑 얼마나 자연스럽게 대화하느냐, 이게 바로 우리의 핵심 업무 능력이 되는 정말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무슨 먼 미래, 공상과학 영화 같은 얘기가 아니에요. 특히 매일 데이터와 규제의 최전선에서 일하는 금융 전문가들 있잖아요. 그분들에게는 이 디지털 동료가 벌써 현실로 바로 코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로운 디지털 동료의 정체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먼저 AI 번역가랑 AI 데이터 분석가라는 아주 구체적인 사례 두 가지를 깊게 들여다볼 거고요. 그리고 또 어떤 AI 활용 사례들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금융 현장의 AI를 진짜로 도입하려면 어떤 높은 허들을 넘어야 하는지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생성형 AI가 이제 뭐 단순히 코드 좀 짜주고 이메일 써주는 그런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지금은요, 아주 복잡한 금융기관의 심장부, 그러니까 핵심 업무 프로세스 그 자체를 통째로 바꾸고 있어요. 그 변화의 속도가, 정말 놀랍습니다. 보세요. 불과 3개월 만에 금융 분야에서만 200개가 넘는 그냥 아이디어가 아니라 진짜 써먹을 수 있는 실용적인 AI 활용법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한번 해볼까 하는 실험 수준이 아니라 거대한 변화가 시작됐다는 아주 분명한 신호탄인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사례부터 한번 볼까요? 아주 현실적인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바로 은행 지점에서 거의 매일같이 벌어지는 일인데 해결하기는 정말 까다로웠던 거, 바로 언어의 장벽 문제입니다. 이게 사실 양쪽 모두에게 정말 힘든 문제였어요. 외국인 고객 입장에서는 복잡한 금융상품 앞에서 말이 안 통하니까 답답하고, 은행 입장에서는 혹시라도 번역이 잘못돼서 규정을 어기게 될까봐 그 위험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으니까요. 여기서 핵심적인 차이가 뭐냐면요, 바로 이해 능력입니다. 왼쪽에 있는 일반 번역기는 그냥 단어만 바꿔주는 기계에 가까워요. 하지만 오른쪽에 있는 금융 AI는 문맥, 그리고 심지어 규정까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직원이 하는 말을 그냥 그대로 옮기는 게 아니라 이 상황에서는 미리 승인된 이 표준 스크립트가 가장 안전하고 정확하겠구나 하고 그걸 찾아서 전달해 주는 거죠. 그 비결이 바로 RAG라는 기술인데요. 이걸 쉽게 설명하면 AI 내부에 아주 깐깐한 규정 준수 담당자를 한 명 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직원이 자유롭게 말을 하면 AI가 바로 번역하는 게 아니라 이 담당자한테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가장 정확하고 규정에 딱 맞는 표현이 뭐죠? 하고요. 그리고 그 답을 찾아서 번역해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과가 어땠을까요? 정말 궁금하죠? 전문 통역사 7분과 블라인드 테스트를 진행했는데요. 결과는 AI의 압도적인 승리였습니다. 그만큼 성능이 월등했다는 거죠. 이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언어 장벽을 허문 AI가 이제는 또 다른 종류의 언어에 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데이터의 언어죠. 가장 기술적인 업무 중 하나로 꼽히는 데이터 분석 분야에서 AI가 어떤 활약을 펼치는지 한번 같이 보시죠. 이게 정말 강력한 개념인데요. 덕분에 이제는 전문가가 아니어도 그냥 이렇게 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지난 분기 서울 사는 20대 고객들 어떤 상품에 제일 많이 가입했는지 보여줘 라고요. 그러면 AI가 알아서 복잡한 데이터베이스를 다 뒤져서 답을 딱 찾아주는 시대가 열린 겁니다. 이 디지털 동료가 정말 똑똑한 게 그냥 처음부터 코드를 짜주는 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짜놓은 엄청 복잡한 코드를 가져가서 이거 뭐 하는 코드야? 물어보면 해설도 해주고요. 기존 코드를 보여주면서 여기서 이것만 살짝 바꿔줘? 하는 요구도 다 들어줍니다. 이러니 데이터팀의 업무 속도가 획기적으로 빨라질 수밖에 없겠죠? AI의 활약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애널리스트의 보고서 작성부터 콜센터의 고객 응대까지 금융 현장의 아주 일상적인 업무들 깊숙한 곳까지 자동화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증권사 애널리스트 분들 아침이 정말 전쟁 같았어요. 해외 시장 열리기 전에 중요한 공시자료 확인하려고 1시간 넘게 직접 사이트 뒤지고 번역하고 정말 정신이 없었죠. 당연히 시간이 부족하니까 큰 종목들 위주로만 겨우 챙겨볼 수밖에 없었고요. 그런데 이제는요, AI 에이전트가 밤사이에 150개가 넘는 정보 소스를 샅샅이 뒤져서 딱 보기 좋게 요약 보고서를 미리 만들어 놓습니다. 그럼 애널리스트는 아침에 출근해서 잘 정리된 보고서를 검토만 하면 끝나는 거죠. 전에는 놓치기 쉬웠던 작은 종목들의 정보까지 꼼꼼하게 챙길 수 있게 된 건 물론이고요. 콜센터의 변화는 한술 더 뜹니다. 이건 정말 극적이에요. 예전에 AI 챗봇은 그냥 정해진 시나리오대로만 앵무새처럼 말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갑자기 예상치 못한 질문을 하거나 심지어 화가 난 고객까지도 아주 자연스럽게 응대하는 수준으로 진화했습니다. 여기서 더 놀라운 건 매일 쌓이는 통화 기록을 스스로 학습해서 점점 더 똑똑해진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들어보면 정말 대단하죠? 와, 이제 다 AI가 하겠네 싶으실 텐데요. 하지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모든 엄청난 잠재력이 금융이라는 아주 특수한 산업 환경에 맞게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그리고 규정도 잘 지키고 비용도 합리적이지 않으면 사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과연 생성형 AI가 금융권의 가장 큰 고민거리 3가지, 그러니까 까다롭고 엄격한 규제, 한 번 터지면 치명적인 오류 문제, 그리고 어마어마한 도입 비용, 이 문제들을 정말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 자료를 보면 각각의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들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규제 문제는 처음부터 금융 규정에 딱 맞게 설계된 아키텍처로 해결하고요. AI가 막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환각현상 같은 오류는 아무거나 다 하는 범용 AI가 아니라 금융 용어에만 특화된 전문 모델을 써서 막는 방식이죠. 특히 가장 현실적인 문제인 비용. 이 부분에 대해서는 AI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비싼 GPU의 사용량을 경쟁사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확 줄이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해요. AI를 도입하고 싶어도 비용 때문에 망설였던 기업들에게는 가장 큰 장벽 하나를 낮춰준 셈이죠.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앞에서 봤던 AI 번역가나 데이터 분석과 같은 기능들이 그냥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에요. 브리티 코파일럿이나 패브릭스 같은 하나의 통합된 기업용 플랫폼 위에서 착착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래야 나중에 전체적으로 관리하기도 쉽고 또 다른 업무로 확장하기도 훨씬 수월해지거든요. 결국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그냥 이 AI 도구 좋으니까 한번 써보세요 하는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회사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찾아내는 첫 단계부터 그걸 AI로 해결해서 실제 업무에 적용하고 운영하는 마지막 단계까지 전 과정을 함께하는 총체적인 혁신이라는 거죠. 이제 이 기술이 점점 우리 일상으로 들어올 텐데요. 결국 우리 각자에게 남는 질문은 딱 하나일 겁니다. 나의 새로운 디지털 동료에게 어떤 일을 가장 먼저 맡겨서 내 업무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볼까? 여러분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